안녕하세요. 람스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강남 건물들 손바뀜된 사례를 좀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봤던 신당동, 성수동 건물들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게 리모델링이나 어떤 밸류업이 있어서 단기간에 손바뀜이 가능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강남은. 그냥 입지의 가치만으로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바뀜이 가능했던 케이스들인데요. 21년, 22년 이때 좀 무리하게 대출 일으켜서 들어가셨거나 작은 플랜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빠른 재매각을 위해서 물건을 다시 내놓는 경우들이 요즘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케이스가 나뉘고 있어요. 보유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손해 안 보고 엑시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손해 보고 엑시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면서 팔려고 해도 엑시트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볼 케이스들은 손해 없이 빠른 기간에 다시 환금을 한 케이스들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결국 무엇일지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볼 곳은 압구정 카페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이 맞은편 건물이 평당 2억 8천만 원에 팔려서 제가 현장 보여드렸던 곳인데요. 이 건물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엑시트가 됐던 건물입니다. 보시면 20년 8월에 85억에 매입하신 분이 10월 말에 소유권 이전을 해서 3년 정도 보유하다가 23년 12월에 다시 170억에 엑시트를 하신 케이스예요. 최근 계약이라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갔습니다.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개발 행위가 진행되진 않았어요. 22년 말에 임차인만 바뀌었어요. 원래 일했던 건물인데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임차인이 바뀌면서 그거 말고는 건물 형태 다 그대로예요. 여기가 기존 임대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새로 임차를 받으면서 수익률 개선이 많이 있었겠죠. 지금 압구정 카페거리가 완전 핫플이 되면서 임대료가 엄청 높아졌는데 거기에 뭐 메인 코너 입지다 보니까 수익률 개선이 많이 됐을 수밖에 없죠. 새로운 임대가 맞춰지면서 약간의 외부 변화와 내부 인테리어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만으로 3년 만에 매입가 85억의 2배 금액인 170억의 엑시트를 하고 나온 겁니다. 이 건물이 대지 77평에 연면적 91평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추후에 이제 신축 부지로도 활용이 가능한 곳이죠. 20년에 평당 1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딱 2배, 2억 2천만 원에 팔고 나오신 거예요. 진짜 이런 케이스들은 저도 볼 때마다 약간 기가 막힌데 정말 돈이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건물 맞은편은 여기는 1종인데 평당 2억 8천에 손바뀜이 돼서 시장에 좀 혼란을 야기했던 곳이잖아요. 지금 압구정 카페거리 일대는 정말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곳이죠. 23년도 말이면 빌딩 시장 완전 안 좋다 막 그럴 때였는데 될 놈 되리라고 이렇게 되는 곳은 되고 있었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청담 사거리 쪽 삼성로 대로변에 있는 꼬마 건물인데요. 21년도 11월에 139억에 매입해서 12월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보유하고 170억에 또 엑시트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갔어요. 이 건물도 2년 사이에 뭐 리모델링 같은 개발 행위는 없었어요. 2011년도에 대수선이 이미 된 건물이고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 중인 건물입니다. 21년도 때 보면 21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죠. 명도만 됐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31억의 차익으로 환금을 했죠. 방금 전에 봤던 압구정 카페거리 건물만큼의 놀라운 환금은 아니긴 하죠. 매입해서 약간 사정상 일찍 엑시트를 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매각하려던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매각을 하셨겠지만 매가 139억에 풀대출이라고 가정해서 2년 보유 금융 비용이랑 세금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래도 안 남는 장사는 아닙니다.
원래 더 보유하면서 잘 운영해서 추후에 이제 더 큰 시세 차익을 내면서 환금하는 게 맞겠지만 사정상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빠르게 재매각을 해야 하다 보니 재미를 보진 못했죠. 근데 불황이다, 뭐 시장 안 좋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손해 안 보고 이렇게 빠르게 엑시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입지죠. 음, 이런 강남 주요 입지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입지적으로 가치 방어가 어려운 곳들은 이런 엑시트 못해요, 지금. 네.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 더 낮게 던져도 거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볼게요. 여기는 수인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 초역세권의 압구정로 하나 이면에 있는 건물입니다. 뭐 여기도 강남권에서 주요 입지 중 한 곳이죠. 여기는 진짜 보유 기간이 짧아요. 22년 7월에 계약하고 바로 소유권 이전해서 196억에 매입을 했는데 23년도 12월에 다시 225억에 손바뀜이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소유하다가 바로 매각을 한 케이스죠. 이 건물도 1년 반 사이에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완료된 건 없었어요. 매입할 당시 건물 모습인데요. 지금이랑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똑같죠. 대신 명도가 다 완료되고 증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허가까지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손바뀜이 좀 됐습니다. 이 건물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지 121평, 연면적 286평으로 건폐율 58.15%에 용적률 177.93%예요. 아직 용적률이 남아 있어서 증축 포함 대수선을 하면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건물입니다. 한 개층 정도 증축해서 임대 맞추면 뭐 3% 후반대까지 무난하게 수익률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1년 반 정도 보유하면서 명도하고 리모델링 준비하다가 바로 매각을 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정말 그냥 겨우 손해 안 보고 넘긴 정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던 누군가가 받아줬으니까 이 환금을 하신 건데, 이거 매입한 곳이 한화갤러리아예요. 바로 맞은편에 이 갤러리아 백화점이랑 뭐 연관해서 쓰려고 하는 건지 어떤 계획인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기업이나 자금 확실한 법인들은 필요한 입지라면 매입을 하고 있죠. 오늘 본 세 개 사례를 좀 종합을 해보면 최근 전체적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대부분이 다 관망하고 고민하는 시기에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해 없는 엑시트가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끊임없이 수요가 있을 만한 입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단기 투자를 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단기 투자는 진짜 지양하셔야 돼요. 뭐 한두 푼짜리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짜리 자산을 사고 파는 일인데 그렇게 막 주식처럼 사고 팔고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힘들죠. 당연히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단기간에 재매각을 해야 될 일이 없게끔 자금 스케줄을 잘 고민하고 매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뭐 물론 애초부터 뭐 2, 3년 만에 차익 보고 나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지금 그런 계획은 좀 시장 상황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좀 큰 플랜인 것 같고, 오늘 본 이런 케이스들 중에서도 본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을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이걸 다시 빠르게 환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근데 내가 급해서 재매각하려고 했을 때 받아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금융비용 감당 안 돼서 다시 내놓는 건물도 곳곳에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는 손해를 안 보고 엑시트를 하고, 누구는 손해를 보면서 엑시트를 해야 되고, 그게 결국 입지 차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단기든 장기든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성이 나오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019년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사이에 빌딩 시장이 진짜 막 화라산 같았다가 또 확 식었다가 요동을 좀 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학습을 하셨을 텐데 진짜 앞으로는 아파트든 빌딩이든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주요 입지라는 곳도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컴팩트해질 거예요. 그게 국가 개발 계획의 향후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구 감소도 극명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나 시장이 흔들리고 복잡할수록 결국에는 더 집중해야 될 게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금 스케줄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개발행위 하려는 분들은 그 공사 기간 같은 것들이 칼같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예상 밖의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금융비용 같은 것들 진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막 못 버티고 재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안 오게끔 잘 매입하는 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겠죠. 빌딩 투자라는 게 분명히 메리트 있는 투자처인 건 맞지만 그 투자가 메리트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도와줄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도움될 정보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